세상에는요,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원리들이 참 많습니다.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해볼까 하는데요.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 그냥 매장에서 물건이 평소보다 조금 더 팔린 것뿐인데 몇 주 뒤에 저기 멀리 있는 공장은 왜 갑자기 재고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걸까요? 이상하지 않으세요? 이 미스터리 뒤에 아주 흥미로운 경제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. 정답은 바로 채찍 효과입니다. 영어로는 불윕 이펙트, 불윕 이펙트라고 하죠. 이름만 들어도 뭔가 확 와닿지 않나요?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채찍 효과라는 게 도대체 뭔지, 그리고 이 작은 파도가 어떻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말 그대로 채찍을 생각하시면 돼요. 손잡이를 쥔 손목은 살짝만 까딱했는데 저 멀리 채찍 끝은 휙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잖아요. 공급망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. 메인 끝에 있는 소비자의 아주 작은 수요 변화가 소매상, 도매상, 그리고 공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정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왜곡되는 현상이죠.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주 고전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.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사람들이 생수를 막 사기 시작하는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죠. 자,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.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. 1단계, 소비자. 폭염 때문에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평소보다 생수를 한 10% 정도 더 삽니다. 뭐 그럴 수 있죠. 2단계, 소매업체. 이걸 본 가게 주인은 이러다 물 다 떨어지겠는데 싶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안전재고까지 좀 넉넉하게 확보하려고 도매상에 15%나 더 주문을 넣어요. 약간의 과잉 반응이 시작된 거죠. 3단계, 도매업체. 도매상은 자기한테 주문 넣는 가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. 여러 가게에서 주문이 확 늘어나는 걸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데? 완전 대유행인가 보다 하고 판단해서 제조업체에 무려 25%를 더 주문해버립니다. 마지막 4단계, 제조업체입니다. 공장은 이 엄청난 주문량을 보고 와, 이거 큰일 났다. 지금부터 라인 풀가동해야겠다 하면서 아예 미래 수요까지 다 대비하려고 생산량을 40%나 확 늘려버리는 거예요. 보세요. 각 단계에서는 다들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거든요. 근데 그게 모이니까 결국 완전히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소비자가 원한 건 딱 10% 증가였어요. 근데 그 신호가 공장에 도착했을 땐 무려 40%, 4배로 뻥튀기가 된 거죠. 정보가 왜곡되면서 실제 수요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대한 괴물이 만들어진 겁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다들 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말이죠. 각자의 위치에서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 모여서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문제는요, 어느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에요.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건데요. 가장 큰 건 바로 정보의 단절입니다. 각 단계에서 실제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앞 단계의 주문량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. 여기에 혹시 모자라면 큰일 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다들 안전재고를 쌓아두고요. 또 주문을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방식, 그리고 갑자기 하는 할인 행사 같은 것들이 이 왜곡을 덧붙이는 겁니다. 결국은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생각 같잖아요. 근데 공급망에 있는 모두가 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재고를 조금씩만 더 쌓아두기 시작하면 그게 모여서 결국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독이 되는 거죠.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런 채찍 효과가 그냥 재고 관리가 좀 어렵겠네? 이 정도의 문제일까요? 절대 아닙니다. 이게 우리 경제와 사회, 심지어는 우리 소비자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. 이 표를 보시면 그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습니다. 우선 안 팔리는 재고는 전부 다 돈이에요. 보관하는데 돈 들고 버리는데도 돈이 들죠. 이걸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막 할인을 하니까 기업 수익은 당연히 나빠지고요. 갑자기 생산량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니까 공장 직원들은 번아웃에 시달리고 불필요한 운송은 계속 늘어납니다. 그리고 이게 결국엔 다 어디로 가겠어요? 맞습니다.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탄소 배출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환경 문제까지 일으키는 거죠. 이렇게 문제점만 얘기하면 너무 암울하죠. 다행히도 이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아주 강력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이 사나운 채찍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지 그 똑똑한 해법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해결책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.
바로 깜깜이에서 투명함으로의 전환이에요. 과거에는 각자 자기 앞만 보고 추측하면서 일했어요. 소매점은 도매점 주문량만 보고, 도매상은 공장 주물량만 보고 서로가 뭘 하는지 전혀 몰랐죠.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. 기술 덕분에 모두가 똑같은 데이터를, 즉 최종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. 핵심은 바로 정보 공유와 협업입니다. 여기에 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 예를 들어 매장에서 물건이 팔리는 순간 그 데이터가 POS 시스템을 통해 공장까지 바로 공유되는 거죠. 또 인공지능이 과거 데이터뿐만 아니라 날씨나 트렌드까지 분석해서 훨씬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주고요. 심지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현실의 공급망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.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 거죠. 이게 그냥 이론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어요. 월마트는 공급업체랑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해서 재고를 최적화하고요. 패션 브랜드 자라는 옷에 붙은 태그로 어떤 옷이 지금 어디서 팔리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몇 주 만에 생산 계획을 바꿔버립니다. 아마존은 말할 것도 없죠.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모든 걸 예측하고 자동화하니까요. 이들의 공통점은 더 이상 추측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모두가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과거의 주문 기록을 보고 뒤늦게 반응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. 이제는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미래의 수요에 다 함께 협력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.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한 채찍을 길들이는 유일한 열쇠입니다. 이렇게 데이터 기술 덕분에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우리가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비효율, 또 다른 채찍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